지금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신주쿠 한복판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길거리 음식 하나 사 먹었는데 그게 일본 뉴스 일면을 장식했거든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 한 장면이 일본 관광업계 30년 역사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일본 최대 뉴스 포털 야후 재팬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일본 길거리 음식에 3만엔 지출, 일본인은 평균 800엔. 이 기사가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댓글 8만 개가 달렸어요. 좋아요 12만 개 받은 댓글을 먼저 볼게요. 우리보다 한국인이 우리 문화를 더 즐긴다. 좋아요 9만 개 받은 댓글입니다. 부끄럽다. 일본인은 자기 나라 관광지를 모른다. 좋아요 7만 개 받은 댓글도 있어요. 한국인은 오사카성보다 교토골목을 더 찾는다. 이해 못하겠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인들이 충격받은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찾는 장소가 일본인 기준으로는 관광지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관광청이 2025년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 관광객 상위 방문지 1위가 뭔지 아세요? 도쿄도 오사카도 아닙니다. 시즈오카현 이즈반도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일본인 99%가 평생 안 가본 곳이에요.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 5채널 반응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 일본인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국인 친구가 우리 시골 할머니 집 근처 온천 찾아왔다. 나도 20년 만에 처음 가봤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이 압권입니다. 좋아요 5만 개 받은 댓글이에요. 한국인이 일본 관광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좋아요 4만 개 받은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곳을 한국인이 살린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한국인은 일본인도 안 가는 곳을 찾아갈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국인은 일본 관광지를 이미 다 가봤거든요.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인 방일 관광객 재방문율이 78%입니다. 10명 중 8명이 두 번째 이상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올 때는 어디를 갈까요? 도쿄, 오사카, 교토는 이미 가봤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소도시였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 지방 정부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어요. 2025년 1월 20일 야마가타현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발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30년간 도쿄 관광객만 기다렸다. 한국인이 먼저 왔다. 이 발언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고요? 일본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해온 관광정책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인정한 셈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총무성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일본 지방 관광 수입 증가율 1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홋카이도도 오키나와도 아닙니다. 니가타현이었어요. 니가타가 뭐하는 곳인지 아는 한국인 거의 없잖아요. 근데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 SNS에서 니가타 사케 양조장 투어가 입소문 탔거든요. 일본인들은 몰랐어요. 자기네 사케 양조장이 관광 상품이 될 줄은. 일본 현지 방송 NHK가 이 현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2025년 1월에 방영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한국인이 발견한 일본. 이 프로그램에 나온 니가타 사케 양조장 사장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손님들은 3시간씩 양조 과정을 듣는다. 일본 손님은 10분 만에 나간다. 이 발언이 일본 트위터에서 리트윗 15만 개 넘게 찍혔습니다. 댓글 반응을 볼게요. 좋아요 11만 개 받은 댓글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한국은 느림의 가치를 안다. 좋아요 8만 개 받은 댓글도 있어요. 한국인은 일본 문화를 소비가 아니라 학습한다. 이 댓글들 보면 일본인들이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 지방 정부들이 이제 한국인을 타겟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1월 10일 시마네현이 한국어 관광 안내 책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중국어는 있었는데 한국어는 없었어요. 근데 2024년 한 해 동안 시마네현 방문 외국인 중 한국인 비율이 62%였습니다. 영어권 관광객은 8%밖에 안 됐어요. 시마네현 관광가 직원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왜 오는지 몰랐다. 조사해보니 이즈모 대사 때문이었다. 이즈모 대사가 뭐냐고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사입니다. 일본인한테는 그냥 오래된 신사인데 한국인들은 여기를 인연의 성지로 생각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이해 못하겠대요. 왜 한국인이 연애운 빌러 일본까지 오는지. 5채널 반응을 보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좋아요 6만 개 받은 댓글이에요. 한국인은 우리보다 우리 신사 의미를 더 잘 안다. 좋아요 5만 개 받은 댓글도 있습니다. 부끄럽다.
일본인은 신사를 정월에만 간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 지방이 한국인한테 이렇게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인이 안 가니까요. 일본 총무성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일본 20대 국내 여행 횟수가 연평균 1.2회입니다. 한국 20대는 연평균 4.8회거든요. 일본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 여행을 안 해요. 그 빈자리를 한국인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인만 얻는 기회가 나옵니다. 일본 지방 정부들이 한국인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25년 1월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만 17개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키타현 농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인 한정으로 1박 2일에 8,000엔이에요. 일본인은 12,000엔 받습니다. 왜 한국인을 더 싸게 받느냐? 아키타현 관광가 답변이 이래요. 한국인은 SNS 홍보 효과가 크다. 실제로 2024년 이 프로그램 참가한 한국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평균 도달률이 25만 명이었대요. 일본인은 평균 2,000명이었고요. 그 다음은 도야마현 전통 공예 체험입니다. 한국인은 무료예요. 재료비만 내면 됩니다. 도야마현 홈페이지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국분들의 진지한 태도가 장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거 일본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세 번째로 후쿠이현게 요리 체험입니다. 한국인 참가자는 현지 가이드를 무료로 붙여줘요. 후쿠이현 수상가 직원 말로는 이렇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게 한 마리 먹는데 2시간씩 걸린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통역이 필요하다. 일본인들은 30분 만에 먹고 나간대요. 야후 재팬 댓글 반응을 볼게요. 좋아요 9만 개 받은 댓글입니다. 한국인은 먹는 것도 공부한다. 좋아요 7만 개 받은 댓글도 있어요. 우리는 빨리 먹고 나가는 게 미덕이었다. 부끄럽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 지방 정부들이 한국인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2025년 1월 22일 일본 경제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이 이래요.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일본인 관광객 3명 매출.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지방 관광지에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이 48,000엔이었어요. 일본인은 15,000엔이었습니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체류 시간입니다. 한국인은 한 도시에 평균 2.8일 머물렀어요. 일본인은 당일치기가 70%였습니다. 일본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훨씬 좋은 고객인 거죠. 일본 여행업협회 회장 인터뷰를 보면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한국 관광객은 우리가 30년간 찾던 이상적인 고객이다. 이 발언 하나로 일본 관광업계가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5채널 반응을 보면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10만 개 받은 댓글이에요. 중국인은 많이 오지만 돈을 안 쓴다. 한국인은 적게 오지만 많이 쓴다. 좋아요 8만 개 받은 댓글도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민폐가 없다. 조용하고 깨끗하다. 좋아요 6만 개 받은 댓글도 볼게요. 한국인은 일본 규칙을 너무 잘 지킨다. 우리보다 낫다. 이 댓글들 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 숙박업협회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환영하는 외국인 관광객 국적 1위가 한국이었어요. 2위가 대만이고 3위가 미국입니다. 중국은 7위였어요. 그럼 이쯤에서 또 질문 드릴게요. 한국인이 일본 지방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일본 현지 인터뷰 자료를 종합하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문화 이해도입니다. 한국인은 일본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고 자랐잖아요. 기본적인 일본 문화 코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일본 료칸 주인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손님은 설명 안 해도 다다미방 예절을 안다. 서양 관광객은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두 번째로 소비 패턴입니다. 한국인은 비싼 것보다 특별한 걸 찾아요. 일본 기념품 가게 사장 말로는 이렇습니다. 한국 손님은 3,000엔짜리 대량 생산 기념품 안 산다. 15,000엔짜리 수제품을 산다. 이게 일본 지방 장인들한테는 큰 기회거든요. 세 번째로 재방문율입니다. 한국인은 한 번 간 곳을 또 가요. 그것도 친구 데리고 와요. 일본 온천 료칸 주인 인터뷰 내용이에요. 한국 손님은 혼자 오고 다음엔 둘이 오고 그 다음엔 넷이 온다. 일본인은 평생 한 번 오고 안 온대요. 야후 재팬 댓글을 보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좋아요 7만 개 받은 댓글이에요. 한국인은 일본 관광의 미래다. 좋아요 5만 개 받은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국어 간판부터 달아야 한다. 실제로 2025년 1월 현재 일본 지방 도시 중 한국어 안내판 설치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 관광지 한국어 표지판이 전년 대비 210% 늘었습니다. 중국어는 15% 증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대상으로 특별 비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월 18일 일본 법무성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한국인 한정지방 체류 특별 비자 신설 검토. 최대 1년까지 지방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관광 체험할 수 있는 비자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025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5채널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댓글 반응을 볼게요. 좋아요 13만 개 받은 댓글입니다. 한국인만 특혜냐? 형평성 문제다. 좋아요 11만 개 받은 댓글도 있어요. 반대한다. 우리 일자리 뺏긴다. 근데 좋아요 15만 개 받은 댓글은 이래요. 찬성한다. 한국인이 와야 우리 지방에 산다. 댓글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찬성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찬성 대 반대 비율이 7대3 정도 돼요. 일본 지방시장 인터뷰를 보면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한국인이 안 오면 우리 도시는 5년 안에 사라진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 총무성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인구 5,000명 이하 지방 도시가 320개입니다. 이 중 180개 도시가 2030년까지 소멸 위기래요. 근데 2024년 한국인 관광객 방문으로 살아난 도시가 37개나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나가노현 오부세마치라는 동네가 있어요. 인구 1만 1,000명입니다. 2023년까지 관광객이 연간 8,000명이었어요. 근데 2024년 한국 SNS에서 밤 축제가 화제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3만 명 왔습니다. 마을 전체 수입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어요. 오부세마치 마을 이장 인터뷰가 NHK에 나왔습니다. 그 이장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 분들이 우리 마을을 살렸다. 감사하다. 이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조회수 500만 넘게 나왔어요. 댓글 반응을 보면 일본인들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래요. 부끄럽다. 우리가 버린 마을을 한국인이 살렸다. 다른 한쪽은 이렇습니다. 한국인한테 의존하면 위험하다. 자립해야 한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일본 지방은 이미 선택지가 없어요. 일본인이 안 가는 건 팩트거든요. 일본 젊은이들 국내 여행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20대 70%가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보다 선호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일본인은 해외 가고 외국인은 일본 지방 가고. 여기서 한국인한테 진짜 기회가 나옵니다. 일본 지방 정부들이 한국인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1월 현재 한국인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방 정부가 11곳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즈오카현입니다. 한국인이 게스트하우스 열면 초기 비용 50% 지원해줘요. 최대 500만 엔까지 나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3년 이상 운영.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연 게스트하우스가 8개 생겼습니다. 이 중 6개가 흑자래요. 평균 월 수입이 200만 엔 정도 된대요. 한국인 게스트하우스 주인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손님만 받아도 방이 다 찬다. 일본인 손님은 안 받아도 된대요. 한국인 수요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5채널 반응을 보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좋아요 6만 개 받은 댓글입니다. 한국인이 우리 지역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좋아요 5만 개 받은 댓글도 있습니다. 좋다. 빈집보다 한국인이 낫다. 실제로 일본 빈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일본 총무성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이 850만 채입니다. 이 중 지방 빈집이 620만 채예요. 근데 이 빈집 중 한국인이 사거나 임대한 게 2024년 한 해 동안 2만 3천 채입니다. 전년 대비 180% 증가했어요. 일본 부동산업협회 회장 말로는 이렇습니다. 한국인 없으면 지방 부동산 시장 붕괴한다. 이 정도로 한국인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일본 지방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여행만 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시작해볼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본 지방이 한국인한테 문을 연 이유.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의 가치를 한국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인정했어요. 자기들이 버린 걸 한국인이 살렸다고. 2025년은 일본 지방 여행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한국인 없이는 일본 지방이 못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지방에서 실제로 창업한 한국인 인터뷰를 가지고 올게요. 얼마 벌고 어떻게 사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